암천귀로 삼부, 혈세 그리고 도산검림, 제19화. 신여문의 유산과 청옥여인전, 그리고 그녀의 숙명. 아니, 최남단 천마산맥, 천하를 뒤흔드는 전설이 잠들어 있다는 그곳은 현재 고요함 속의 뱀처럼 꿈틀대는 위협을 잔뜩 품고 있었다. 깊고도 오래된 숲 구름처럼 깔린 안개는 낮게 웅얼거리는 바람과 함께 숲의 어둠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그 속을 헤집고 다니는 그림자들은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듯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부스럭. 이 위험천만한 지역에 발을 내디딘 자들은 허름한 차림새로 보아 개방의 안이 분타주 정인원과 그의 부하 방도들이었다. 무림맹의 정식 요청으로 천마산맥에 파견된 이들은 혈천비경과 비검동이라는 두 가지 전설적인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개방은 구파일방 중에서도 정보 수집과 조직력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문파였다. 그들의 정보력은 강호를 통제할 수 있을 만큼 막강했으며 이는 무림맹이 신뢰를 보내는 강력한 이유였다. 분타주 정인원은 견왕불수라는 벼로로 불렸다. 그는 한번 목표를 정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의 인물로 그의 판단력과 정보 수집 능력은 강호에서도 정평이 나 있었다. 그의 허리에는 매듭 3개가 단단히 묶여 있었으며 이는 개방의 분타주로서 그의 신분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무기는 정보 수집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내공과 검술은 정통파 무림의 고수들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으며 이는 그를 단순한 정보원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였다. 그의 주위에는 다양한 계층의 개방방도들이 모여 있었다. 매듭 2개를 단 부분타주, 매듭 하나를 단 일반 방도들, 그리고 매듭이 없는 백이개까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며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정인원의 명령 아래 각자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며 안위성을 넘어 강호에서도 인정받는 조직력을 자랑했다. 백이개들은 주로 탐색과 지형 분석을 담당했고 부분타주와 매듭 하나의 제자들은 정교한 단서를 수집하며 보고를 이어갔다. 정인원은 숲의 중심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지형을 살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표정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서 포착되는 모든 소리와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의 곁을 따르는 문도들 또한 차분하면서도 긴장된 태도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혈천비경. 천마산맥의 숲속 이곳은 단순한 전설로만 치부할 수 없는 곳이다. 정인원은 문득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비록 낮았지만 곁에 있던 방도들은 그 말에 긴장하며 귀를 기울였다. 비경이 강호에 다시 드러난다면 무림맹에게도 굉장한 기회가 될 것이다. 무림맹은 비경을 통해 천하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방도들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잊지 마라. 그의 단호한 말은 그를 따르는 방도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들의 임무를 상기시켰다. 네, 분타주님. 방도들은 일제히 대답하며 숲속의 탐색을 이어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숲은 점점 더 음침하고 위압적으로 변해갔다.
안개는 짙어졌고 곳곳에서 새어나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듯 낮게 울려 퍼졌다. 이때 숲속을 탐색하던 중 매듭 2개를 단 부분타주가 갑자기 손을 들며 신호를 보냈다. 분타주님, 이곳을 보십시오. 정인원이 그쪽으로 다가가자 부분타주는 오래된 나무 기둥 하나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문양이 있었다. 이 문양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대 무공 문파들의 상징으로 강호의 역사를 담고 있는 흔적이었다. 이 문양은 신념은인가? 정인원은 손가락으로 문양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신념은은 수백 년 전 멸문된 문파로 그들이 남긴 무공과 지식은 여전히 강호에서 전설로 회자하고 있었다. 분타주님, 신념은 이미 오래전에 멸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문양이 이곳에 있다니. 부분타주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정인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신념은이 멸문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들이 남긴 유산은 강호 어딘가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경계를 강화하고 이 지역을 더 철저히 탐색해라. 이곳에 무언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방도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더욱 신중히 움직였다. 그들은 숲속의 모든 흔적을 세밀히 조사하며 단서를 찾아 나섰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도들은 점점 더 숲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그러나 그들이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고 주위의 나무들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해갔다. 분타주님, 여기는 뭔가 이상합니다. 숲의 기운이 마치 우리를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매듭 하나를 단 제자가 말했다. 정인원은 그의 말을 듣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숲의 깊은 곳에서 자신들을 지켜보는 듯한 보이지 않는 시선을 느꼈다. 모두 주의를 기울여라. 이곳은 단순한 숲이 아닌 것 같구나. 그는 다시 한번 경고하며 방도들에게 경계를 강화할 것을 명령했다. 그 순간 방도 중 하나가 무언가를 발견하며 소리쳤다. 분타주님, 저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정인원은 그의 말을 듣고 재빨리 그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작은 구덩이가 있었고 그 안에서는 희미한 붉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구덩이에 다가가더니 그 안에 담긴 것을 확인하고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단순한 흔적이 아니다. 그는 중얼거리며 그 구덩이가 무언가 중요한 단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모두 이곳을 중심으로 탐색 범위를 넓혀라.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가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의 명령에 따라 방도들은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다. 숲속은 점점 더 깊은 어둠에 잠기고 있었고 방도들은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며 숲의 곳곳을 탐색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숲속 어딘가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있음을. 탐색을 이어가던 개방방도들은 숲속 깊은 곳에서
갑작스럽게 모습을 드러낸 작은 객점을 발견했다. 이런 깊숙한 산중 숲속에 그림과 같은 객점이라니. 이 객점은 주변의 어둠과 대비되는 이질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으며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길게 뻗은 대나무 숲 사이 희미한 달빛이 객점의 초라한 외관을 비추고 있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객점의 구조와 배치에는 알 수 없는 기묘함이 서려 있었다. 분타주님, 이곳을 보십시오. 객점입니다. 도저히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 매듭 하나를 단 제자가 놀란 듯 말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렸다. 정인어는 의아한 눈으로 객점을 응시했다. 이 깊은 숲속의 객점이라니 이상한 일이군. 어쩌면 이곳에 우리가 찾는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전원 경계를 늦추지 마라. 그의 명령에 방도들은 더욱 신중히 움직이며 객점으로 다가갔다. 객점은 겉보기에는 낡고 초라했지만 그 주변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나무 기둥과 지붕은 오래되어 보였으나 이상하게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문의 양쪽에는 오래된 청동 등불이 걸려 있었고 은은한 빛이 어둠 속에서 신비롭게 깜빡였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백이개가 말을 꺼내자 정인어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했다. 그래, 다 함께 들어가 보자. 하지만 절대 긴장을 늦추지 말아라. 이곳에 무언가 강렬한 기운이 감지되는구나. 객점의 문을 밀고 들어가자 내부는 외부와는 전혀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다. 따뜻한 등불이 방 전체를 은은하게 밝혔고 고풍스러운 나무 가구들이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천장에서는 가느다란 연기가 스며나왔고 어딘가에서 은은한 향이 풍겨왔다. 방도들은 순간 이 공간이 주는 아늑함과 평온함에 매료되었다. 이런 낯선 곳에서 뜻밖의 객점을 만나다니 기묘하군요. 매듭 2개를 단 부분 타주가 중얼거리자 정인어는 날카롭게 말했다. 편안해 보인다고 해서 긴장을 풀지 마라. 내가 그동안 강호를 주유하며 언제나 이런 고요함 속에는 반드시 뭔가가 있었다. 그 순간 방 한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나온 것은 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고운 비단옷을 입고 있었으며 그 맵시와 태도는 마치 고귀한 신분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의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그녀의 얼굴이었다. 그녀의 피부는 청옥처럼 맑고 부드러웠으며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깊고도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섬섬옥수, 치모나간의 페월수화가 아니겠는가. 여인의 아름다움에 개방이 아니 분타주 이하 방도들은 하나같이 속으로 대경하였다. 어서 오십시오. 해는 저물고 길을 잃은 나그네들이군요. 그녀는 부드럽고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음성에는 묘한 매력이 담겨 있어 듣는 이를 자연스레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다. 방도들은 그녀를 바라보며 본능적으로 긴장을 풀었지만 정인어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태도와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곳 같은 외진 곳의 객점이라니. 주인은 어디 계십니까?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제가 바로 이 객점의 주인입니다. 이곳은 숲을 지나는 나그네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지요. 길에서 지친 분들에게 작은 쉼을 제공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그녀의 말투는 친절했고 태도에는 여유가 넘쳤다. 하지만 정인어는 그녀의 행동 뒤에 감춰진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분타주님, 이 여인이 정말 객점 주인이라면 여기서 쉬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지쳤으니 잠시만이라도. 하나의 매듭을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인어는 잠시 고민했지만 문도들의 피로를 생각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우리는 여러 날 자지도 않고 이곳 천마산맥을 헤매고 있었지. 좋다. 하지만 절대 경계를 늦추지 마라. 이곳은 단순한 객점이 아닐지도 모른다. 객점의 주인은 여전히 친절한 태도로 방도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 그녀가 내놓은 음식은 단순했지만 그 맛은 환상적이었다. 그녀가 따뜻한 미소를 띠며 술잔을 나르자 방도들은 점차 긴장을 풀고 그녀가 만들어낸 아늑한 분위기에 빠져들고 있었다. 이 술은 제가 직접 빚은 것입니다. 숲의 과일과 맑은 물로 만들었지요. 수년을 숙성하였기에 감칠맛이 그윽하답니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그녀는 술잔을 내밀며 말했다. 문도들은 처음에는 경계했으나 그녀의 부드러운 태도에 이끌려 술잔을 받아들었다. 술의 향은 강하지 않았으나 입안에 퍼지는 맛은 놀라울 정도로 깊고 풍부했다. 이렇게 맛있는 술은 처음입니다. 매듭 없는 백이개가 감탄하며 말했다. 그러나 정인어는 술잔을 들지 않고 그녀를 예리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은 참으로 흥미로운 분이군요. 이 깊은 숲속에서 혼자 객점을 운영하며 나그네를 맞이한다니. 과연 이곳은 무언가 특별한 장소인가 봅니다. 청옥 여인은 그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세상은 넓고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지요. 나그네들이 지친 발걸음을 잠시 쉬어가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깊은 어둠이 스쳐 지나갔다. 시면의 어두움. 정인어는 그 순간 그녀가 단순한 객점 주인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객점의 밤은 점점 깊어갔고 방도들은 그녀의 환대 속에서 긴장을 풀고 있었다. 그러나 정인어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이곳에 무언가 감춰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 비밀이 자신들과 방도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분타주님, 이 객점이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제자가 조용히 물었다. 정인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중얼거렸다. 확실히 그렇다. 하지만 아직은 기다려보자. 그녀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스스로 드러낼 때까지. 그러나 그는 몰랐다. 이 객점의 주인이 숨기고 있는 비밀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며 그들이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존재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객점에서의 휴식은 기묘한 긴장감 속에서 점점 더 깊어졌다. 방도들의 얼굴은
하나둘 창백해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손끝과 발끝은 마치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움직임이 둔해졌다. 정인원은 눈빛을 날카롭게 빛내며 주변의 기운을 살폈다. 그의 무공으로 익힌 내공 감각은 이미 이곳의 공기가 단순한 피로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었다. 모두 경계를 강화하라. 정인원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몸을 고추 세우고 객점 주위를 천천히 살폈다. 주위의 등불이 희미하게 깜빡이며 바람 한 점 없는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서늘한 한기가 퍼졌다. 이곳엔 무언가 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의 명령에 따라 방도들은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몸의 무게가 갑자기 2배로 느껴지듯 허둥대며 움직였다. 그 순간 객점의 내부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단단해 보였던 나무 기둥이 불길한 푸른빛으로 물들었고 천장에서 내려오던 따뜻한 등불은 어두운 그림자로 변하며 흔들렸다. 호호호호호호호호호. 모두들 이제야 알겠어요? 청옥 여인이 문득 객점 안쪽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냉혹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너희들이 내 객점에 발을 들인 순간 이미 상황은 끝난 거야. 이곳은 내가 만든 세상이지. 너희들의 정기와 내공이 내게로 흘러오는 운명. 이 강력한 숙명은 절대 피할 수 없단다. 그녀의 몸에서 퍼져나오는 푸른빛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공간을 뒤덮었고 개방방도들은 그 빛이 닿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정인원은 이를 악물고 기운을 끌어올렸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청옥불괴체 흡기마공. 청옥여인, 내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우리는 개방의 방도다. 정보를 취하고 내 놈의 정체를 밝혀 강호에 알릴 것이다. 강호. 청옥 여인은 조소를 흘리며 손끝으로 허공을 그렸다. 그녀의 손끝에서 흩어진 푸른 기운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방도들을 향해 날아갔다. 너희의 강호 따위는 이제 내게 아무 의미가 없다. 난 그저 너희들의 내공을 더해 나의 무공을 완성할 뿐이지. 정인원은 검을 뽑아들며 소리쳤다. 모두 전열을 유지하고 협공하라. 적을 집중하여 압박의 틈을 만들라. 방도들은 비록 기운이 점차 소진되고 있었지만 개방이 자랑하는 연합 전술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개방 검법, 폭풍 검진. 방도들이 함께 움직이며 서로의 빈틈을 메우는 포위망을 형성했다. 그들의 검은 마치 폭풍처럼 서로를 교차하며 청옥 여인을 향해 몰아쳤다. 청옥 여인은 그들의 협공에 미소를 띠며 한 발짝 물러섰다. 호호호호호호호호. 흥미롭군. 개방다운 전술이야. 하지만 나를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그녀는 허공에서 몸을 가볍게 날려 우수를 들어 크게 휘둘렀다. 손끝에서 퍼져나온 기운이 개방의 방도들이 출수하는 검기를 가로막고 공중으로 흩어버렸다. 저 여자를 중심으로 몰아라. 정인원의 명령에 따라 문도들은 더욱 강렬하게 협공을 시도했다. 그들은 신속하고 절도 있는 보법을 전개하고
검과 권법을 번갈아 사용하며 그녀를 포위했다. 개방, 권, 법, 철, 세, 권. 매듭 2개를 단 부분타주가 외치며 강력한 내공을 담은 주먹으로 그녀를 향해 내질렀다. 그의 공격은 마치 쇠사슬처럼 연결되며 청옥여인의 움직임을 제한하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주먹을 손끝으로 너무도 가볍게 막아냈다. 너희들이 내공을 이 정도로 밖에 쓰지 못한다면 나를 상대하는 건 꿈도 꾸지 말아라. 그녀는 눈을 감고 기운을 끌어올렸다. 객점 내부는 더욱 짙은 푸른빛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몸에서 방출된 기운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방도들을 하나씩 옥죄었다. 청옥, 비키, 환영술.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전장은 순식간에 기운이 바뀌었고 개방 방도들의 눈앞에 끔찍한 환영이 펼쳐졌다. 이게 뭐지? 백이개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경악했다. 그들의 눈에는 서로가 괴물처럼 보였고 검을 휘둘러 동료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정인원은 이 광경을 보고 크게 외쳤다. 환영이다. 그녀의 술법에 넘어가지 마라. 모두 정신을 차려라. 그러나 이미 환영에 빠진 일부 방도들은 그녀의 비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이에 정인원은 내공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그녀를 향해 돌진했다. 너의 술법을 끝내겠다. 그는 자신의 검에 내공을 실어 강력한 일격을 날렸다. 개방 검법. 회천 연검. 그의 검에서 방출된 기운은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그녀를 향해 몰아쳤다. 그러나 청옥여인은 손을 들어 그 검기를 가로막았다. 좋은 시도였어. 하지만 여전히 나에겐 부족하다. 그녀는 손끝에서 섬광을 바라며 그의 검기를 부수고 그의 마혈을 정확히 찔러내었다. 너의 정기는 정말 귀중하구나. 강호에서도 보기 드문 보물이야. 정인원은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다. 그의 몸에서 내공이 흩어지며 그녀의 손끝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녀는 쓰러진 문도들을 하나씩 돌아보며 천천히 걸어갔다.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빛이 방도들의 몸을 휘감았고 그들의 내공과 정기가 그녀에게 일부 흡수되었다. 너희들의 내공 덕분에 나는 더 강해졌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멈출 수 없구나. 오늘 저녁부터 내 녀석들을 하나씩 사랑해 주겠어. 기나긴 밤 너희 모두를 깊숙이 듬뿍 우누지락을 나와 함께 누리자고. 호호호호호호. 청옥여인은 몸을 돌려 객점 밖으로 나섰다. 객점은 다시 고요해졌고 그녀의 기운만이 숲속에 잔잔히 남아있었다. 그러나 멀지 않은 곳에서 또 다른 기운이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검철룡과 남궁세가의 철룡대 무사들이 그녀의 흔적을 따라 천천히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인은 다시 객점으로 들어와 방도들을 2사람씩 공중에 띄워 본인의 처소로 데리고 이동했고 잠시 후 안이 분타주 정인원을 보며 묘한 미소를 지은 후 침 삼키는 소리를 내며 군침을 다셨다. 역시 그녀는 마지막으로 개방 안희성 분타주도 본인의 처소로 데리고 들어가 버렸으며 이제 그녀의 처소 방문은
굳게 닫혀버렸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